안녕하십니까.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뒷모습이 보이죠? 우리 초롱방송의 명실상부한 주인공 초롱이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약간 좀 삐져 있어요. 지금 약간 삐져 있어 가지고 좀 신기가 조금 불편해요. 우리 초롱이가. 초롱아, 여기 민사해야지. 별로야? 예, 어서 오십시오. 보타스키님,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인데. 예, 잘 들린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이렇게 초롱방송 생방송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퍼버트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초롱이도 오랜만에 인사. 초롱, 야옹. 저기, 야옹. 이따가 대신 치즈 줄게. 응? 초롱이 치즈 좋아하지? 치즈 줄게. 예, 우리 15살 초롱, 11살 초롱냥입니다. 2277 포병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야지. 예. 오, 초롱이가 지금 화냈어요. 알았어. 초롱, 불편해, 뭔가가? 예, 다이켄고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야, 네 이름 방송인데 네가 좀 좋아하는 척 좀 해줘야지. 예. 밥은 맨날 잘 먹고 있습니다. 치즈를 원하는데 치즈를 하루에 반장씩 밖에 안 줘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초롱이가 신기가 좀 불편해요. 그나마 오늘 치즈도 안 줬어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신기가 좀 불편해요. 자, 초롱이 11살이고요 고양이 나이로 11살이면은 거의 50대,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한 50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짬밥 대우 해줘야 돼요. 뭐 귀엽고 이거보다는 이제는 조금 짬밥 대우 해줘야 돼. 자,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 알았어. 치즈 주세요. 그래, 알았지, 아줌마한테. 자, 가자. 아이고, 옷이 걸렸어요. 아이고,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해. 자, 초롱이 출연했으니까 출연료로 치즈 반장 주세요. 예, 된양이에요. 보통 고양이들이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도 또 제가 또 한 30분 정도 방송하고 또 제가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다이켄고님, KJ웍스 CZ75 각인 잘 나왔죠. 총 입문용 전동건 추천해주세요. 저는 입문용 전동건이면은 그냥 무조건 마루이 거 쓰시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마루이를 또 권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새 거가. 그래가지고 보통 요즘에 그냥 입문용으로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평가 듣는 게 로넥스 M4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넥스 M4 뭐 조금만 손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가격대 성능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제가 전동건을 안 쓰니까. 예, KJ웍스 좋은 총은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CZ75나 뭐 요번에 콜트 나온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그렇죠. 최근에 나왔죠. 사실 HK45 스틸 슬라이드 세팅된 거 제가 녹화 방송을 찍었는데 아직 손을 못 봤어요. 그 영상 편집을 못 해가지고, 오늘 원래 그걸 좀 영상 편집했으면 오늘 그걸 틀어드렸을 텐데 그거를 좀 손을 못 봐가지고 편집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다음 주에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아니면은 다음 주에 여건이 되면은 직접 제가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에어소프트건, 사실 시초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히스토리 한 가닥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의 히스토리 한 가닥을 말씀드릴 텐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좀 현명하시니까 아마 요즘 세태와
요즘에 나오는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를 눈치채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생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저한테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 방송을 나중에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하는 방송은 상당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에어소프트건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막 사건 사고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에어소프트건의 흑역사로 기록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한국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일본에서의 에어소프트건 흑역사 뭐가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3건을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2건은 제가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거릴 정도로, 한 건은 아예 제 경험 밖이었던 거고, 한 건은 94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막 제가 서바이벌 게임 막 한창 하고 다닐 때긴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일본에 대한 소식을 바로바로 즉각 알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한참 뒤에, 한 1, 2년 뒤에, 한 몇 달 뒤에 간접적으로만 알게 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건이 2008년도, 비교적 최근이죠. 7년 전, 8년 전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몸소 느꼈던 해프닝은 아니고 아무튼 팩트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마지막 2008년도 사건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화이트로 강의입니다. 에어소프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거는 에어소프트건은 에어소프트건이 뭐 크게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에어 코킹이 있죠. 두 번째가 가스 압축식, 세 번째가 전동건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바운더리 내에서 많이 들어가요. 이 바운더리 내에서 많이 퍼지고, 이 바운더리 내에서 많이 퍼지고, 지금도 그래서 모든 에어소프트건들이 이 3가지의 바운더리에 들어가요. 근데 이 3가지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에어소프트건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86년도 코쿠사이 M29 사건입니다. 완전 흑역사죠. 코쿠사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한때 코쿠사이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유니크하고, 특히 리벌버로는 코쿠사이를 최고급 메이커 중에 하나로 뽑았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메이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 코쿠사이가 M29를 만들었을 때, 이 M29가 굉장히 리얼하게 만든 리벌버였어요. 44 매그넘 리벌버이기 때문에 탄이 크겠죠. 안에 들어가는 탄 공간이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86년도 M29 코쿠사이 M29 같은 경우는 모델건을 개조해가지고 실제로 화약으로 발화를 해서 실탄을 발사할 수 있게끔 개조한 개조총기가 적발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큰일 났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워낙 오래전 얘기고 전설적인 얘기라, 그때 당시 86년도에 모델건이면은 거의 리얼하게,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규정, 파워 규정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각 전에 얘기했던 GMC나 뭐 아니면은 에집트라는 메이커의 전설적인 거의 지금의 풀업 수준의 총들의 화약 총들이 있었는데 그런 놈들을 그냥 간단하게 개조해가지고 실탄을 발사하게끔 만든 놈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델건의 재질이라든지 뭐 칼라라든지 재질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한때 사회 문제가 됐던 상황이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기억하는데 두 번째는 94년에 있었어요. 아사히 파이어암스 M40A 라이플 소동 94년도에요. 이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거나 뭐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은 계셨을 거예요. 예, 그 볼트 액션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일본에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단체들이 크게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 에어소프트건 사시면은 각인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단체의 단체 협회, 하나는 ASGK, 또 하나는 JSGK.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USP 컴팩트는 마루이 제품이고, 마루이 제품이면은 ASGK, 마루이라는 회사가 ASGK라는 단체 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서 ASGK라는 마크를 받아서 생산돼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ASGK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협동조합이에요. 일본 에어소프트건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고, JSG는 뭐냐면은 일본 에어소프트건 협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커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서로 간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든 거죠. 그렇죠. 협회는 그닥 좋은 이미지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메이커 자체들이 서로 간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단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ASGK에는 보통 일본 에어소프트건 협동조합이에요. ASGK에는 크게 마루신, 다나카, 웨스턴함스 뭐 이런 몇몇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 보통 파워를 규정하는데 자체적으로 안전 검사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0.5줄에서 0.8줄 정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제품을 만들면은 협회로 보내요. 도면과 샘플 제품과 도면을 협회에다 보내요. 그러면 협회에서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제품에 ASGK가 딱 새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JSGK는 일본 에어소프트건 협회라는 건데, 마루젠, KSC, 뭐 고쿠사이, 뭐 이런 기타 등등 업체들, 대표적으로 마루젠 KSC 고쿠사이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파워 규정이 0.5줄 정도로 전후로 해서 맞춰줘요. 얘네들은 약간은 원래 좀 적게 규정이 돼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단체를 양립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ASGK의 마루이사가 신제품을 만들었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협회에 보냈는데 협회가 야 이거는 좀 개조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반려를 했다. 그러면은 마루이는 그거를 뭐 생산해서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이 안 나오네. 만약에 ASGK 소속사인 마루이가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검사를 보냈는데 안전검사에서 이 협동조합에서 빠꾸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마루이는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으로입니다. 즉 공신력을 저는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ASGK나 JSGK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에요. 정부가 인정해가지고 니네가 인정하면은 정부가 무조건 허락해주마. 즉 뭐 위탁 검사 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없어요. 즉 ASGK에서 빠꾸를 먹었다. 그럼 마루이는 자기네 금형에 ASGK라는 금형에 ASGK 본체에 찍히는 그거를 삭제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메이커의 어떤 안전 보장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만에 하나 그게 시중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마루이가 혼자 독박 쓰는 거지. 이 협동조합은 빠지고. 근데 협동조합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협동조합이 단체로 마루이를 옹호해주면서 방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끼리의 어떤 규약이자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느 하나의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ASGK, JSGK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94년도 아사히 파이어암스 라이플 소동이 뭐였냐. 아사히 파이어암스 그때 사장이 이 ASGK 협회 이사였나 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아사히 파이어암스 라이플을 ASGK로 검사를 보냈는데 아사히 파이어암스 사장이 여기 이사니까 끝발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위 임원이니까 그냥 자기 그냥 그 맨파워로 자기 그냥 권력을 통해 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ASGK 인증을. 그래가지고 아사히 파이어암스 M40에 ASGK 마크를 파가지고 배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아사히 파이어암스 M40A1은 어떤 총이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사히 파이어암스 그때 당시의 라이플이 에어코킹인가요? 에어코킹 라이플도 있고 가스식 라이플도 있고 뭐 초보적의 가스식 라이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사히 파이어암스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히 파이어암스는 여러분들 그 카트리지를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7.62mm 사이즈의 카트리지를 사용을 해요. 7.62mm 나토탄의 카트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카트리지 입구에 삐비탄을 끼우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냥 더미탄이라 이거는 탄두가 더미탄이에요. 더미탄이라 저기 한데 탄피 끝에 탄두 들어가는 자리에 삐비탄을 끼웁니다. 그리고 넣고 볼텍션이니까 손으로 장전해 가지고 쏘면 발사가 되는 건데 가장 특징적인 게 제가 미리 이렇게 살짝 그냥 한번 그려봤는데 아사히 파이어암스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GK 마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어떤 방식이냐, 탄피가 이래요. 탄피가 내부에 이게 뒤에고 앞이면 앞에 이렇게 삐비탄을 끼웁니다. 앞에. 그리고 근데 안에 뭐가 있냐, 안에 미니 가스탱크가 들어가 있어요. 탄피 안에 미니 가스탱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밸브가 있어요. 축약식 밸브가 있어요. 뒤에서 때려주면 발사가 되는. 앞에 원래 아사히 파이어암스는 또 앞에서 때려줘요. 앞에서 원래 전방 방식의 전방. 그런데 밸브가 뒤에 밸브가 있어가지고 가스를, 그래서 한 발 한 발 탄피에 한 발 한 발 탄피에 가스를 채웁니다. 바로 요즘에 그거를 흉내낸 게 뭐였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콩에서 만든 그 509경 그 스나이퍼 라이플 있죠. 저 이름이 뭐였죠? 걔 이름이 509경 스나이퍼 라이플 그 이름이 뭐였죠?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바렛이 탄피에 CO2를 차지를 해가지고 장전해가지고 반자동이 돼서 블로우백으로 지가 자동 탄피 제거가 되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세련되고 더 진보된 기술인데, 94년도에 아사히 파이어암스가 탄피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트리지 안에 가스탱크 있고 그 가스탱크를 충전을 해주면은 밸브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때려주면은 밸브를 눌러줘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안에 방식은 그거예요. 근데 그 뭐가 있냐면은, 원래 그래서 아사히 파이어암스에서는 펌프가 있어요. 이렇게 펌프가 있어서 이 안에 카트리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CO2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 압축 공기가 딱 안에 차 있으면은 앞에 삐비탄 넣고 카트리지 장전해서 철커덕 해가지고 딱 쏘면은 밸브를 때려줘가지고 압축된 공기를 풀어줘서 삐비탄이 나가주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진일보하고, 당시 ASGK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있었고, 이게 위험하니 위험하지 않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히 파이어암스 사장이 ASGK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카트리지가 풀스틸이에요. 그리고 내부가 M40 라이플 내부가 다 뭐 웬만하면 다 메탈 스틸로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때려주는 이 공이가 때려주는 이 스트라이커 방식이죠. 이 스트로크가 되게 길었어요. 때려주는 게.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스틸 탄피니까 고압 펌프를 구해가지고 고압 펌프를 넣어주면은, 밀어 넣어주면은 거의 현재 나오는 출시하는 공기총 수준의 파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공기총 수준의 파워를 올려가지고도 탄피가 튼튼해가지고 견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때리는 것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조금만 용수철 좀 더 강한 거 넣고 하면은 개조하기가 편해져. 때리는 것도 때려주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즉 큰 개조 안 하고도 거의 공기총 수준의 파워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2구경탄을 쏴도 견딜 만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결국은 1년 뒤에 발매가, 이 93년도에 발매가 되는데 94년도쯤에 어느 그 건샵에서 화약을 넣은 이 가스 탱크 안에 화약을 집어넣은 카트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적발이 돼 가지고 발칵 뒤집히고, 알고 보니까 M40 라이플이 이런 고압 가스도 견디는 튼튼한 공기총이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긴급히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94년도 아사히 파이어암스 M40A1 그 실총이라고, 일본 내에서는 이게 실총이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긴급 회수가 돼요. 그런데 극소량이 해외로도 나가고, 한국도 포함합니다. 해외로도 나가고, 극소량은 회수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건시합 사장이 단골들한테 팔아. 단골, 어이 저 미야모토상 아사히 파이어암스 이거 M40 끝내줘. 나 뭐 그때 가격 아마 한 10만엔, 되게 비쌌어요. 8, 9만엔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은 비싼데 실총이랑 똑같아, 구조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살게요. 아는 단골들한테 파는 거는 회수가 가능해. 나중에 부랴부랴 회수를 하니까 전화로 이제 미야모토상 그때 그 상한 거 지금 경찰에서 빨리 회수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빨리 갖고 와야 돼. 돈은 다 물어줄게. 이게 가능한데, 뜨내기 손님, 항상 언제든 어디든 뜨내기 손님이 문제야. 신원을 알 수 없는 뜨내기 손님이 오다 가다가 필 받아가지고 질렀다. 이런 사람들은 연락처를 모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라. 결국은 아맘리에, 지금도 일본 야오제펜이나 이런데 아맘리에 암호가 있어가지고 아사히 파이어암스 전설적인 회수가 안 된 게 뭐 좀 돼요. 그런 게 거의 엄청난 고가의 거래가 된다라는 그 도시 전설 같은 얘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참고로 아사히 파이어암스 M40A1은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96대란 때, 저기 뭐죠? 그 롤러 자동차에 그 깨부시는, 롤러로 밀어버리는 그 수많은 에어소프트 건 중에 한 자루가 됐었죠. 결국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94년도 그게 아사히 파이어암스 M40A1 소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토리였고요.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갑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자료도 탈탈 털어가지고 자료도 준비하고, 제가 옛날에 작성했던 자료들도 끄집어내보고 또 했는데, 세 번째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바로 다나카, 2008년 다나카 카시오페아 사건.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카시오페아 사건은. 모르시나? 모르시면은 제가 이거는 페가서스 방식, 카시오페아 방식을 제가 다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다나카 리벌버 만드는 회사인 건 아시죠? 다나카에서 리벌버를 만드는데 원래는 그 페가서스 방식을 썼어요. 페가서스 방식을 썼는데, 이 페가서스 방식은 뭐냐? 당시에 리벌버는 가스탱크가, 이렇게 그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립에 들어가 있었고, 실린더에는 탄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삐비탄을 탄피에 끼워 가지고 집어넣고, 이게 그 유명한 고쿠사이 리벌버도 이런 방식이었어요. 아니면은 마루신 리벌버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립 안에 가스탱크가 있고, 가스 밸브가 여기 이 안쪽에 이 햄머 앞부분에 노즐이 있어가지고, 이 노즐에서 이 탄피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가스를 불어줘가지고 이 탄피에 있던 삐비탄을 발사하는 방식이에요. 좀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립에 단점이 뭐냐? 단점은 그립에 가스탱크가 들어가니까 가스탱크에서 이 본체를 통과하는 가스 루트가 있겠죠. 호수가 있겠죠. 그리고 밸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파워로스가 심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스도 많이 샜었어요. 초창기에는, 옛날 방식은. 그래서 고쿠사이 리볼버도 가스가 가끔 새고,
많이 새고, 마루신 리볼버도 많이 새는 방식도 많았었어요. 마루신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X 카트리지 타입으로 바뀌면서 좀 진일보하긴 했어요. 내구성도 좋아지고. 그래도 암튼 이 기존의 방식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이 태생적으로. 그거를 고쿠사이나 마루시는 어떻게 했느냐, 외관의 리얼함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고쿠사이 같은 경우는 정말 리볼버가 거의 예술작품처럼 만들 정도로 외관의 성능은 형편없었지만 외관의 아주 미적 아름다움을 아주 강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었고, 그래서 고쿠사이의 리볼버의 고쿠사이라고 불렸었고요. 마루신 같은 경우는 중저가로 다양한 리볼버를, 대신에 파워는 좀 로스가 되더라도 다양한 중저가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던 전략을 써왔고요. 지금 나오는 윙건에서 나오는 리볼버들이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건데, 밸브 부분과 앞에서 가스 루트나 밸브 이런 데가 좀 많이 그래도 좀 개량이 된 거죠. 가스 로스 없이. 특히 파워 소스가 굉장히 인상 깊은 파워 소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커버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다나카가 왜 이거를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 효시가 바로 싱글 액션 암이었어요. 싱글 액션 암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린더가 스윙아웃이 안 됐어요. 실린더가 스윙아웃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삐비탄이 이렇게 이렇게 카트리지가 이렇게 와르르르 한 번에 쏟아지는 어떤 이런 좀 리얼함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좀 쏟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리볼버에는 싱글 액션 하면은 이 실린더 자체가, 이 동그란 실린더 자체가 스윙아웃이 안 돼요. 이렇게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집어넣고 한 발 한 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싱글 액션 아미를 갖다가 이 가스탱크를 실린더 안에다 집어넣자. 카트리지를 포기하고 아예 실린더를 통으로, 왜냐면 얘가 용적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립도 얄쌍하니 실물 그립도 갖다 박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실린더를 통째로 가스탱크로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실린더에서 가스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 삐비탄도 한 발 한 발 집어넣어주면, 삐비탄도 이 총열 밑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해서, 이렇게 장탄수는 뭐 많잖아요. 12발 뭐 15발 수준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린더 안에서 바로 이 바렐에 실린더가 메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내부가 아연 메탈 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직하죠. 그래서 실린더에서 다이렉트로 이 바렐 입구 호법 챔버까지, 삐비탄은 호법 챔버에서 실린더 사이에서 이렇게 공급이 돼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파워로스 거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의 실리를 추구를 한 거죠. 그게 바로 페가서스 방식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실린더 자체가 가스탱크, 다나카, 페가서스 가스탱크가 실린더 방식, 대신 카트리지는 없어요. 개나 줘버려. 다나카는 카트리지를 포기하는 대신에 파워의 성능과 실물 그립을, 다양한 실물 그립을 갖다 끼울 수 있는 리얼함을 더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성능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싱글 액션 아미가 일본 기준으로, 싱글 액션 아미가 과거에 파워가스 좀 찔러놓고 쏘면은 뭐 400 피트 퍼 세크, 500 피트 퍼 세크도 나오고 그랬어요. 롱 바렐 같은 경우는 파워가 무지막지했어요. 거기에 12인치 번트라인 아웃바렐 이만한 거 끼우고, CO2 같은 거 일본에서 대만 애들이 CO2를 차지를 하고 실린더에 쏘니까 거의 700-800 피트 퍼 세크가 나올 정도로 극악 파워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페가서스도 개조를 하면은 좀 무지막지한데, 대신에 개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스탱크가, 내부에 있는 가스탱크가 뭐냐면은 아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일반 파워가스는 좀 견딘다 치더라도 웬만큼 고압가스가 들어가면은 안에서 새버려요.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새버려요. 자체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브레이크를 마련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나카에서 페가서스 방식으로
자사의 모든 라인업의 리볼버들을 다 페가서스 방식으로 이렇게 실린더를 통째 가스탱크화 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나카 리볼버들은 다 실린더가 다 통짜 가스탱크예요. 대신에 카트리지는 안 빠져요. 그냥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나카의 리볼버는 뭐 M29, 44 매그넘, 357 매그넘, 38 매그넘 리볼버에 뭐 조그만 M36에 뭐 다양합니다. 뭐 스톰 루거도 있고 뭐 다양해요. 리볼버만 뭐 2, 30가지 이상이 되니까 다 전부 다 예외 없이 이렇게 실린더에 가스탱크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고. 그런데 2008년 초에 그러니까 역사를 간다면은 2007년도부터 2006년도인가부터 다나카가 뭐를 만들었느냐, M500 페가서스 방식의 M500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인기를 얻는데, M500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09경 탄을 쓰기 때문에 실린더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다나카에서도 생각을 한 거지, 야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가장 최대 약점이 탄피가 안 빠지는 거, 카트리지를 못 끼놓은 건데, 그러면은 M500 같은 경우는 굵은 509경 카트리지가 5개 들어가니까 카트리지를 추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 옛날에 M40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스트로크가, 이 때려주는 스트로크가 되게 길어가지고 굉장히 세게 때려주니까 실총 개조 위험도 있고 해서 위험한데, 우리는 안전장치를 걸자. 어떤 식으로 햄머를 당겨도 햄머를 이렇게 당겨, 햄머를, 안전장치가 걸렸나요? 예, 안전장치가 걸렸었군요. 햄머를 당겨도 햄머가 있고, 1차적으로 햄머가 있고 2차적으로 안에서 2, 3단계를 거쳐가지고 햄머가 안에 있는 저 공이를 때려주면은 그 안에서 안에 있는 그 시어를 때려주면은 시어가 시소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공이를 밀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공이가 카트리지를 뒤에서 때려주는 방식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도 머리를 쓴 게 파워브레이크 자체 안전장치를 건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햄머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햄머가 시어를 때리고, 시어가, 알기 쉽게 그냥 시어라고 합시다. 시어가 시소 방식으로 햄머가 때려주면은 얘가 다시 안에서 그 파이어링 핀, 조그맣게 있는 파이어링 핀을 톡 하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강도도 약했고, 파이어링 핀도 처음엔 스트로크가 3mm 정도 됐었어요. 때려주는 그 길이가. 근데 이게 ASGK, 아까 다나카 ASGK라고 그랬죠. ASGK에 그래서 다나카가 2008년 3월에 이 샘플 제품과 도면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ASGK에서 옛날에 M40 그 아사히 파이어암스 악몽이 있으니까 이게 좀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카트리지 내 직접 충전하는 축약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네들이 에어코킹건도 아니고 가스 방식이긴 한데, 가스 탱크를 해서 가스를 공급받아서 밸브가 때려주는 방식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검사하는 규정에 있지 않은 새로운 규정의 방식이다. M50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트리지에 직접 충전을 하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한 발 한 발, 5발을 카트리지에 가스를 넣고, 대신에 카트리지에 가스를 넣는데 카트리지가 약해요. 그래서 고압 가스를 넣으면 못 견디게 자체적으로. 그리고 카트리지 5발을 넣고 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어주는 것도 처음엔 3mm였는데 우려를 해서, 다나카도 우려를 해가지고 스트로크량을 때려주는 그 공이가 3mm가 움직여줬는데, 이것도 예민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1mm까지 줄였어요. 움직임 양을 굉장히 미세하게 그냥 톡하고, 순간적으로 톡하고 때려주는 거, 1mm 그냥 와서 때려주는 거예요, 밸브를. 그러니까 결국은 작동성이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방식, 즉 카트리지에 가스 충전을 해가지고 리얼타입으로 실린더에 집어넣고
밸브를 해머를 통해서 밸브를 때려주는 방식을 바로 카시오페아 방식이라고 다나카가 명명을 했어요. 자기네들 페가서스 방식 이후에 카시오페아 방식이다. 지금 보타스키님께서 핵심을 찝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ASGK에서는 뭐냐, 야 이거는 니네 아까 말한 대로 방식이 이게 신규 방식이라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검사를 통과를 못 시켜줘. 대신에 이거는 신규 방식, 어떤 검사의 신규 방식을, 즉 안에 카트리지 안에 충전하는 방식의 신규 방식을 신설을 하려면은 이거는 이사회 총회를 거쳐야 돼. 근데 이사회 총회는 1년에 2번 하니까 니네가 한 반년만 기다려 다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ASGK나 JSGK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나카 사장도 니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 신제품 광고 다 때리고 했는데 지금 이거 출시를 해야 돼. 3월달에 출시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달이 아니라 출시를 해야 돼. 우리는 여름 전에 이거를 출시를 해야 돼.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 M500 카시오페아 이 M500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페가서스 방식의, 즉 실린더가 통짜 가스탱크인 페가서스 방식이 있어요. 지금 M500은 다 이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것도 이 방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버전 2가 바로 이 카시오페아 방식의 M500이었는데 M500을 그래서 ASGK라는 각인을 다 지웠어요. 기계에서 금형공장에서 이거를 지웠어요. 그러니까 ASGK에서는 그래 니네도 신제품은 빨리 출시를 해야 되니까 니네 마음 이해한다. 니네가 이 ASGK 인증을 못 받아서 니네가 자체적으로 금형에서 이 ASGK 각인을 지운 거는 잘했다. 서로가 윈윈하는 거다. 니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안전에 유의해서 니네가 생산해서 팔아라 라고 묵시적으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ASGK 인증은 못 해줬지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이 때려주는 거를 3mm를 1mm로 줄였고 안전장치를 한 거죠. 카트리지도 내구성 약하게 해가지고 고압이 못 견디게끔 세게끔 만들고 뭐 나름대로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햄머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햄머가 본체에 시어를 때려주면은 시어가 시소 역할로 이 공이를 살짝 때려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개조를 해서 강화를 시키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름 안전장치에 자신을 얻어서 다나카가 자기네들 ASGK 지우고 출시를 했어요. 7월달에 그렇게 해서 팔았고, 일부는 또 우리 이 한국에도 일부 들어왔고요. 그런데 아까 보타스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기술력은 항상 제작자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상상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뛰어넘습니다. 결국은 이 추갑식 카트리지라 그러는데 이거를 결국은 건샵에서 또 화약 넣은 카트리지를 만드는 게 또 적발이 됐어요. 결국은. 근데 이 ASGK에서 나중에 자기네들 입장을 나타낸 그 공문이 있어요. 그거에 굉장히 장문의 공문인데 그걸 천천히 읽어봤는데 얘네들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기존의 다나카에서 출시한 카시오페아 M500은 화약을 개조를 하건 뭐 CO2를 개조하건 개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 메이커 제품 자체로는 내구성 자체가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그 건샵에 돈 벌려는 인간들이 그렇게 화약 카트리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순진한 그 오너들을 꼬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발칵 뒤집어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7월 달부터 판매를 했는데
그 10월 7일날 경찰이 다나카의 카시오페아 타입 제품을 압수를 했고 10월 8일날 다나카 회사의 카시오페아 모든 제품들, 즉 M500과 싱글액션 아미 두 종류였는데 M500과 싱글액션 아미에 대한 제품 출하 정지가 요청이 제품 출하 정지 및 그 유통 재고품 긴급 회수 공문이 접수가 돼서 나왔고, ASGK 사무실에도 경찰 담당이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경찰에선 카시오페아 타입 제품의 화약을 사용하면은 이 카트리지를, 이것도 금속이긴 하니까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경찰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경찰에서 뭐 위험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단속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다나카 제품이 다나카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긴급 회수 공문 보내고 자기네가 모든 비용 환불하고 운송료도 자기네가 묻는다고 해가지고 카시오페아 제품은 다는 아니고 대다수의 제품들이 다 회수가 돼가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미야모토상 다나카 M500이라고 좋은 거 나왔는데 사갈려? 이거 다나카 제품인데 탄피가 빠져. 하우? 오케이, 사겠습니다. 몇 달 뒤에 이제 미야모토상 그 M500 다시 또 갖고 와야 되겠는데 미안해. 20년 전에도 이거 25년 전에도 이거 그 M40 뺏겼는데 이번에도 이거 긴급 회수해야 된다고 그래. 경찰에서 전화 왔어. 미안해, 좀 갖다 줘. 돈 다 물어줄게. 가능해요, 단골들은. 그런데 오다 가다 뜨내기들, 항상 뜨내기 손님이 문제죠. 신원을 알 수 없는 뜨내기 손님이, 이거는 그냥 농담을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간 거는 회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힘들지. 한국에도 당시에 제가 20몇 자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구경은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다뤄보고 구경은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에어소프트건으로서 리얼함은 있지만 어떤 성능적으로는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카시오페아라는 리볼버 방식은 이 가스 카트리지, 축약식 가스 카트리지 자체는 사실 거의 동시대에 M500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쓰여진 게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나카의 M870 시리즈입니다. 샷건으로서는 그때 당시 리얼함의 극치를 달린다. 샷건 셀에 직접 가스 충전해서 삐비탄 넣고 쏘는 거죠. 그런데 샷건 셀 자체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카트리지 자체를 굉장히 약하게 넣었어요. 스프링도 그렇고. 그래서 고압 가스를 넣으면 다 새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서 시중에 판매를 시킨 거죠. 문제 없다 해가지고. 한국에도 M870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는 운대가 잘못 만졌는지 철없는 건샵 사장이 화약 카트리지를 만든 것 때문에 제대로 걸린 거죠. 제대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부 회수가 되긴 했는데 대다수는 회수 못했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이거 언제 내가 이거 뭐 계좌이체거나 카드 결제하면 언제 이거 불려갈지 모른다 해가지고는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다나카 M500 있어요? 카시오페아? 있어요. 예, 얼마예요? 현금 주고 갖고 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신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수를 해? 이런 식으로 한국에도 대다수가 팔려서 회수가 거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경찰에서도 일본의 이 소동을 알아가지고 카시오페아를 추적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회수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시켰다고 하는데, 회수 안 된 물량도 꽤 됐고, 지금도 건술이나 어디 중고장터에 암암리에 이렇게 다나카의 M500 팝니다 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금액으로 올려놓은 게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딱 올린 거지, 카시오페아. 지금은 좀 잠잠해졌으니까.
근데 사실 카시오페아 방식 아까 M870도 말씀드렸지만 카시오페아 방식 카트리지 자체는 그 카트리지 자체를 가지고 뭐 개조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쏘는 사람이 더 불안할 정도의 조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3대 흑역사가 고쿠사이 M29 86년, 94년에 아사히 파이어암스 전설의 M40, 2008년에 다나카 카시오페아 방식, 이렇게 흑역사로 ASGK의 흑역사로 남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룰을 일본에서는 이 룰이 지금도 그래서 지켜져요. 그런데 이 룰을 깨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 섬나라 친구들, 예, 일명 섬짱깨 우리 대만 친구들이 ASGK 그거 뭐야, 국 끓여 먹는 거야? 우리 그런 거 몰라. 우리는 무조건 파워센 에어소프트건을 원해. 우리는 무조건 리얼하면서도 파워센 에어소프트건을 원해. 그래서 나온 것이 에이모 회사에서 나온 다나카 M870을 본따서 더욱더 리얼하게 만든 M870. 아, PPS구나. P사구나. 그리고 에이모사에서 만든 그 M1100 샷건. 카트리지에, 둘 다 카트리지에 가스 충전하고, 대만 현지 출시 기준으로 파워도 무지막지했죠. 물론 삐비탄을 여러 발 넣기 때문에 파워가 무지막지해도 그 에이모 사건은 거의 그냥 거의 미니 가스 비비 샤워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에이모 사건은 CO2를 전용으로 해서 대만 현지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한국으로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일부 제품들이 유통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 어떤 실총 개조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개연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저도 두 자루를 다 만져봤고, 특히 M870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도 해보고 구조를 봤는데 실물 카트리지가 안 들어가요. 구조가, 그러니까 실물 카트리지, 실물 그 샷건 셀이 안 들어가게끔 규격을 살짝 좀 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손을 본 거죠. 나름 안전장치라고 마련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일본 같으면은 아마 시도하기도 힘들 정도의 제품들인데, 대만에서는 안전규정 그거 뭐야, 국 끓여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파는 거죠. 한국엔 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또 좋다고 쓰고요. 이거는 비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한국 경찰도 바보는 아니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한국 경찰도 바보는 아닙니다. CO2 파워로 파워 무지막지하게 쏘는 그 에이모사의 그 카트리지 방식의 스나이퍼 라이플이 있습니다. 무슨 50이라는. 한국에도 들어왔죠. 한국에서 파는 거는 안전하게 검사받고 뭐 판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극악으로 개조해 가지고 거의 공기총 수준으로 파워를 올려놓고 쏘는 경우가 보입니다.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살짝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살짝 우회적으로 꺼낼까 했었는데, 오늘 그냥 일본의 에어소프트건 흑역사 3연발을 말씀드리면서 그냥 우리도 좀 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우리도 지킬 건 지키고 안전하게 컬렉팅을 합시다, 이거예요. 경찰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규정 지키면서 하면은 문제될 게 없죠. 저희 집에 지금 경찰 들어와도 저는 떳떳해요.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죄다 다 칼라파트 달려있고 막 저기 된 거라 다 파워브레이크 달려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칼빈 보세요. 영롱한 이 칼라파트 덮개. 파워는 거의 삐비탄 앞에서 굴러다녀요, 쏘면은. 더 끝내주는 궁극의 샷건을 보여드릴까요?
궁극의 샷건. 집 어디서나 우리 딸내미들이나 초롱이 괴롭힐 때 쓰는 제 궁극의 샷건입니다. 거의 뭐 초롱이가 이거 보면은 뭐 거의 막 그냥 자지러질 듯 놀래가지고 도망다니는데 제가 하도 궁둥이를 맞춰가지고 아주 저 이게 제일 요새 이걸 제일 많이 갖고 놀아요. 아무튼 안전하게 여러분들 즐길 거 지킬 거 지키면서 안전하게 합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라고 해서 제가 가까운 에어소프트건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내에서도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흑역사로 남았던 세 가지 사건을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1시간이 됐네 벌써 저 나갈 시간 지났네. 아무튼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대만제 제품들 그대로 총포협회 검사받은 그대로 즐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KC 인증받을 때 인증받은 거 제품 국내에서 구입한 거 혹은 직접 해외 구매해서 총포협회 검사받아서 득한 거 갖고 노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대로 즐기세요. 그런데 그거를 개조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파워 좋아하신다면은 그냥 진짜 공기총 사가지고 사격장에서 쏘시고 영치시키세요. 그게 더 속 편합니다. 더 가격 싸고 더 좋고.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는 게 우리의 권리를 더욱더 지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파워 탄속 규정의 현실화도 열심히 우리가 또 운동을 펼쳐야겠죠. 계속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퍼버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줄이면 1줄, 일본처럼 0.9줄이면 9줄, 뭐 대만은 너무 세니까 안 되고 미국이나 어디처럼 뭐 2줄이면 2줄, 뭐 이 정도까지 전동건 살짝만 개조해도 뭐 1.23줄은 나오니까 필드 넓은 데서는 1.23줄로 게임 뛰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뛸 수 있을 정도의 1줄로 해도 뭐 에어코킹 스나이퍼 라이플은 뭐 1.5줄, 2.6줄 뭐 이런 식으로 지원화기 같이 무거운 놈들도 뭐 한 1.2줄, 일반적인 전동건들은 뭐 1줄, 가스식이나 전동건들은 뭐 1.2, 뭐 1줄이나 1.2줄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겠죠. 그거는 제가 뛰어다니면서 앞장쓴다고 해서 뭐 그럴 그릇도 아니고 될 일도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계속 그거를 뜻을 모아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보면 올드건 히스토리네요. 올드건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안전하게 규정 지켜가면서 컬렉팅 하시고 서바이벌 게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또 뭐 꼰대같이 이렇게 잔소리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한데 아무튼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도 언제 또 이런 흑역사가 또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준수할 건 준수하자. 오늘의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뭐 또 재미난 제품 가지고 뭐 된다면은 HK45 트리거 에피 스틸 슬라이드 세팅된 HK45 좀 리뷰 방송을 간단하게 또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편집을 해서요. 자, 그러면 너무 늦었고요. 이제 우리 마누라께서 태양의 후예가 끝나가지고는 또 이제 슬슬 또 눈치를 주니까 이제 또 방송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즐거웠고요. 뭐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이 HK45의 트리거 에피 풀 스틸 슬라이드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중 8구는 아니면 또 엉뚱한 또 그때 또 필 받아서 엉뚱한 제품이 또 툭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뭐 좀 재미난 제품을 갖고 이렇게 막 보여드린 것도 아니라서 조금 죄송스럽긴 해. 아무튼 오늘은 이런 옛날 올드건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혹은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에어소프트건을 좀 다루시고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 꼭 10시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 진행 맡고 있는 초롱이 아빠였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갑자기 끝나면서 입문용 권총, 에어소프트 건이면은 입문용 권총이면은 저는 두말않고 마루이 제품이나 KJ 웍스 둘 중에 하나를 입문용이라면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기종은 여러분들 그 취향에 따라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메이커로 마루이나 KJ 웍스면은 요즘 기준의 제품으로는 후회는 없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